새벽 4시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한 남자가 쌀포대와 한우 세트를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반대편 골목길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 서 있던 한 할머니에게 작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최고급으로 놓아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앞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입술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옵니다. 많이 먹고 아프지 마. 몇 시간 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출 무렵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쌀포대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영숙, 42살입니다. 영숙은 7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지적 장애인이지만 심장병을 앓는 15살 딸 수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영숙은 쌀포대를 보고 아이처럼 좋아서 뛰어다닙니다. 와, 쌀이다. 고기다. 산타 할아버지 최고. 그때 리어카를 끌고 나타난 왕금자 할머니가 표정을 싹 바꿉니다. 70살의 왕 할머니는 지팡이로 영숙을 때리며 고함을 칩니다. 야, 이 등신아. 아침부터 동네 떠들썩하게 왜 고함을 질러? 영숙은 움찔하며 말합니다. 왕, 엄마. 쌀이 있어. 누가 주고 갔어.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누가 버린 건지 알고 주워 먹어. 상한 거 먹고 배탈 나면 병원비 내가 낼 거야? 칠칠 맞게 흘리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 등교하던 수아가 그 장면을 봅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째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저 할망구는 맨날 우리 엄마만 괴롭혀. 하지만 수아는 모릅니다. 그 할머니가 지난 10년간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행복한 아침은 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의 심장약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약국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약사가 비닐봉지에 약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약값 30만 원입니다. 영숙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사가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나머지 가져와도 돼요?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약국 컴퓨터를 확인하던 약사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미 결제가 되어 있네요. 전액 선납이요.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 돈 안 냈는데요. 약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1시간 전에 카드 결제 완료됐어요. 영숙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왕 할머니가 커피를 뽑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미소에는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왕금자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국의 다툼에서 릴련한 그녀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시 32살이던 영숙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고 품속에 간직하던 따뜻한 호빵을 할머니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추워. 이거 먹어. 엄마가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착한 거랬어. 그날 왕금자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왕금자는 유명 유통그룹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재벌이었지요. 그녀는 폐지 줍는 할머니로 위장해 영숙 곁에 머물렀습니다. 영숙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가의 약을 평생 먹어야 했습니다. 왕 할머니는 그림자처럼 영숙의 삶을 지켰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모든 것이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왕 할머니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영숙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느려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주인은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아유, 바보를 썼더니 재수가 없네. 일당 없어. 나가! 영숙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빈 박스라도 주워 팔려 했습니다. 하교하던 수아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왕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오후 영숙에게 생존 수업을 시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할머니는 엄격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나쁜 놈이야.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어떡해? 영숙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장, 여기.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니라고. 싫어요. 안 돼요. 왕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하라고? 영숙이 울먹이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영숙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어. 독해져야 수아 지킨다. 어느 날 왕 회장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룹 본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서울로 급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김 사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사장은 동네 슈퍼 주인으로 위장한 왕 회장의 경호팀장이었습니다. 나 사흘, 길면 나흘 걸린다. 그동안 저 모녀한테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붙게 감시해.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악마는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집주인이자 사채업자입니다. 그는 영숙의 남편 친구를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첫날은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둘째 날은 죽은 남편 얘기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재수 씨, 철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재수 씨 부탁한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영숙은 박철민을 착한 남편, 친구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 사장이 슈퍼 물건을 하차하느라 자리를 비운 30분. 박철민이 영숙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가짜 미국 심장약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 미국 약이야. 이거 먹으면 수아 다 나아.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 수아야. 박철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공짜는 아니고 철수가 옛날에 빚보증 선거 이 집 보증금으로 퉁치자는 각서야. 도장만 찍으면 빚도 사라지고 약도 줄게.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어보고 해! 영숙이 전화기를 들려하자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수아 아파서 숨 넘어가는데 할머니 기다릴 거야? 엄마가 돼서 딸 죽일 거야? 방 안에서 수아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줬습니다. 아침 수아가 깨어나 약병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병에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각서를 보고 수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빚은 다 끝난 건데 왜 도장을 찍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며 왕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고급 회의실에서 왕 회장은 진동하는 휴대폰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세청장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은 용역을 불러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가재도구가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영숙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진짜 심장약을 챙기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이 영숙의 손을 쳐버렸습니다. 약병이 깨지고 하얀 알약들이 진흙탕에 녹았습니다. 안 돼! 내 약! 우리 수아야! 영숙은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녹아가는 알약을 주우려 했습니다. 입안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박철민은 그런 영숙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슈퍼 안에서 지켜보던 김 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셔터를 내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회장님! 박철민이 용역을 불렀습니다. 영숙님이 흙탕물에서 짓밟리고 있습니다. 수아 학생은 쓰러졌습니다. 고급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면담하던 왕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장 차 대기시켜. 경호팀 전원 집 앞에. 지금 바로 내려간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를 팽개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국세청장이 놀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골목길, 영숙과 수아가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최고급 검은 세단 5대가 빗속을 뚫고 들이닥쳐 골목을 포위했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의 경호원 30명이 내려 빗속에 도열했습니다. 우산을 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중앙 리무진에서 내린 건 왕금자 회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코트, 100발을 넘긴 헤어스타일, 살기 등등한 눈빛. 김 사장이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박철민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폐지 할머니? 아니, 김 사장? 김 사장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입 조심해! 왕금자 회장님이시다! 왕 회장은 빗속을 걸어왔습니다. 물웅덩이를 밟으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뺨을 풀스윙으로 후려쳤습니다. 짝, 박철민이 비틀거렸습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녀는 비서에게 서류를 받아 박철민 얼굴에 뿌렸습니다. 젖은 서류가 그의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들고 온 그 빚보증 서류. 소멸시효 10년 지난 휴지 조각이야. 넌 장애인을 속여서 사기를 친 거고.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장을. 왕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빌려 썼다는 그 대부업체랑 이 건물. 내가 방금 오는 차 안에서 인수 계약 끝냈다.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채권자다.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경호원들이 박철민을 제압했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영숙! 남편 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철수가 저승에서 온다!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박철민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남편 팔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꺼져! 이 도둑놈아! 박철민은 영숙의 기백에 눌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경찰이 달려와 박철민을 끌고 갔습니다. 왕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아비 목까지 내가 다 하는구나. 잠시 옆집으로 시신한 모녀 상황이 정리되고 왕 회장은 수아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수아야, 내 약값, 수술비, 내 엄마가 매일 밤 기도해서 하늘이 준 거야. 통장 내역엔 지난 10년간 대납한 수억 원의 병원비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입금 기록들. 수아는 그제야 지난 10년의 익명 후원자가 할머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엄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이 다가와 수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공주님 울지 마. 약 사줄게. 엄마 이제 세다. 왕 엄마가 가르쳐줬어. 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숙네 집은 왕 회장의 저택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미국 신약 투여받은 수아는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네 사람은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수아가 상추에 고기와 쌈장을 올려 정성스럽게 쌈을 쌌습니다. 그리고 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해요, 고기. 왕 회장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유, 야채도 좀 먹어라. 편식하면 맴매한다. 수아가 쌈을 먹이고 나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딸이면 제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요 맹랑한 녀석, 시집 잘 가면 생각해보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사진 두 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아빠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숙, 수아, 왕 회장이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호천 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입니다.